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 부분 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영분석 시리즈를 지금 8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단위당 가공비 원가 절감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보조 부분 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부분이라는 것은 생산 공장에 제조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이 이제 복수로 있겠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테니까. 제조 부분이 있고, 이게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인사 부분, 뭐 경영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보조 부분이고, 뭐 전력 부분, 용수 부분, 수선 유지 부분 이런 부분도 보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 부분이나 경영 지원 부분은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력 부분, 예를 들면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생산 제조 부분에서 전력을 한 단위 썼을 때 전력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전력 부분에 이 사람 여기 관련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인건비까지 다 묻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전력 기준으로 배부가 되니까요. 그러면 전력 단가는 전력 단가만 관리하는 게 만약 1차적인 수준의 관리라면은 전력 단가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를 다 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관리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영상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어, 배부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비티 기준으로 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배부를 하겠고요. ABC라고 많이 들어보죠.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 그러니까 이런 게 액티비티 베이스로 배부를 해주는 거죠. 전력 부분의 단가는 다 모아서 전력으로 다 모아가지고 전력 사용량으로 배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합리적인 배부가 될 테고, 일부 회사들은 이제 전통적인 원가 배부 방식, 예를 들면은 생산량 또는 인건비, 직접 인건비 기준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든지 직접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제품별로 배부 비율을 정하고 뭐 간접 인건비를 다 모아서 여기로 배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비들도 다 모아가지고 직접으로 할 수 있는 건 직접으로 하지만 직접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모아다 그냥 배부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전통적인 원가 방식, 배부 방식이 그런 건데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한테는 별로 해당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부분의 비용은 전력비만이 아니라 전력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력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다 모아서 전력 사용량으로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제조 부분에서는 이 총액을 전력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전력 킬로와트당 단가가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리즈별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단계 경영 분석 보조 부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총 비용이 704고 실적은 700이다라는 거는 앞서서 경비 분석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어져서 설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anyway 이것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비용이 있어요. 전체 비용이, 공장의 전체 비용이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문별로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 부분이 A, B, C가 있고 간접 부분이 지원 부분, 유틸리티 부분, 기타 부분인데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 A, 제조 B, 제조 C, 지원 부분, 유틸리티, 기타 3개로 나누었고요. 고정비 비율이 제가 실제로 회사 같으면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 거기서 발생하는 대로 이제 집계가 하면 되니까 그대로 집계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임의적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 비율로 좀 나눴습니다. 제조 A는 30% 고정비를 가져가고, 제조 B는 20%, 제조 C는 10%, 지원 부분은 30%, 유틸리티 부분은 3%, 기타가 7%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나눴습니다. 고정비만요. 자, 경비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었고, 고정비가 요만큼이었고 변동비가 요만큼이었어요. 고정비는 이 6개 부분에서 다 발생을 할 테고, 변동비는 각 부분에서, 그러니까 유틸리티 비면 유틸리티 비에서 많이 발생하거나 대부분 다 발생하겠죠. 뭐 포장비 이런 거는 딱 보면 기타에서만 다 발생하겠죠.
기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변동비에서도 각 제조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기타에서 다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면은 고정비를 이제 자 이제 수식을 끌고 오는데 이 수식은 앞서서 여기 있는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30%로. 여기서 가져왔어도 됐는데 아무튼 수식은 그렇게 돼 있었네요. 그래서 고정비를 제조에는 30%씩 나눠주고 변동비는 다 변동비 부서에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제조 B로 20%만큼 가져오고 변동비는 없고 제조 C도 이만큼 10% 발생하고 변동비는 없고 지원 부분에서도 고정비가 30% 발생하고 변동비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 부분이니까 지원 부분이랑 인사나 경영지원, 총무 이런 거잖아요. 유틸리티 부분은 자 3% 고정비 전체 고정비의 3%가 여기서 발생했고 변동비는 유틸리티 부분이니까 유틸리티비는 여기서 다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서는 7%가 발생했고 포장비하고 변동비 기타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계를 했다가 포장비 기준으로 또 나누어주면 되고 변동비 기타도 변동비 기타의 배부 기준으로 또 나누어주면 되겠죠. 제조 쪽으로. 저는 여기에서 보조 부분 원가 계산을 설명할 때 이 유틸리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유틸리티 부분이니까 굵은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자, 67.2를 계획 68.0, 67 계획 68이 실적이 나왔어요. 이거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67 계획에 실적은 68을 가져왔어요. 네. 실적이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은 실적으로 먼저 보시면은 유틸리티 사용량은 23.8을 사용을 했어요. 23.8이라는 거는 자, 0.24. 원단위가 0.24였고 생산량은 1000이었어요. 자,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제조 경비 분석하는 거였는데 생산량은 950에 1000만큼 50 증가한 거였고 유틸리티 분석을 할 때 유틸리티가 0.24 원단위가 0.24였어요. 0.24에서 0.24로 생산량은 950에서 1000으로 유틸리티 단가는 2.25에서 2.10으로 해가지고 총 금액이 49에서 50으로 1만큼 증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단가만 빼고 유틸리티 사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원단위하고 생산량하고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단위, 그 원단위를 곱하면 유틸리티 사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사용량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비용, 유틸리티 부문의 비용이죠. 유틸리티 여기 유틸리티라고만 써있네. 어차피 유틸리티 부문이었으니까요. 유틸리티 부문의 비용이 요만큼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집계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고정비는 18만큼 발생을 했고 유틸리티비가 50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유틸리티 사용량으로 23.8로 나누어주면은 이렇게 쭉 됩니다. 네. 9를 23.8로 나누면 0.38이 되고 18을 이렇게 나누면 0.76이 되고 50을 나누면 2.1이 되고 그래서 유틸리티 한 단위 유틸리티 사용량이 23.8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23.8로 나눠주면 유틸리티 한 단위의 비용은 2.86이 되는 거예요. 실제 유틸리티비의 비용은 2.1이지만 이 고정비를 배부받은 고정비까지 포함한 유틸리티 부분의 고정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보조 부분 원가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 포함했을 때는 2.86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정리를 했는데 유틸리티 1단위의 단가는 실적 기준으로 순수 유틸리티 단가 2.1이 아니라 유틸리티 부문의 간접비를 포함한 2.86이다. 이거를 원가 절감시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 부문 A, B, C에서는 유틸리티 1단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했을 때 그럼 1단위를 절감했을 때 우리 원가가 얼마만큼 줄어드냐 그거를 계산할 때 2.1이 아니라 2.86만큼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를 검토를 할 때도 우리가 2.5만큼 투자를 해서 1단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2.5하고 2.2를 비교하면은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만 2.5를 투자했을 때 2.86을 절감할 수 있다면 투자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획이 이랬어요. 계획은 2.20, 2.8을 사용하고 총 비용이 67.1이어서 2.95였어요. 계획은 2.95였는데 실적은 2.86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0.09만큼 줄어든 거예요. 0.09만큼 줄어든 거죠. 생산량이 10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유틸리티 사용량이 10만큼 증가를 했잖아요. 그거에서 증가한 게 2.58이고 원단위 차와 단가 차이에 의해서는 요만큼 줄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량 차이, 원단위 차이, 단가 차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보조 부분의 원가 계산, 보조 부분의 원가 절감. 이건 이제 보조 부분의 이제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보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구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조 부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비 배부, 경비 배부 매우 중요하죠. 경비 배부하고 제품별 가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를 배부, 이제 여기서 이제 제조 부분이 3개가 있었는데 제조 부분별로 경비를 배부를 어떻게 하신가? 그럼 각 A, B, C 별로는 자기네 비용이 있고 배부받는 경비가 있고, 그럼 생산량이 있으면 나누면 각 제품에 이제 가공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각 제품별로, 각 공정별로 단위당 가공비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앞서서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는 공장 전체에 대한 단위당 가공비 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품별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댓글과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